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그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를 잘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하셨습니까? 잘 들리면은 33억 한번 찍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나요? 제가 이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사실 오늘 시장이 보면은 썩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잖아, 그죠? 보면은 뭐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그죠? 코스닥 시장도 그죠? 그런데도 보면은 어때요? 이거 전부 다 코스닥이네, 그죠? 이제 지표는 이래 살아 있어도 지금 보면은 지수 흐름을 보면은 크게 썩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이게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가 이렇게 딱 빠질 때 크게 출렁거림이 없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와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 이만큼 와 있으면은 분명히 이만큼의 어떤 지금 보면 시장이 V곡이잖아. 그죠? 전부 다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래 찍을 거다. 그죠? 뭐 L자가 나올 거다. 이러지만 모든, 예상을 다 뒤엎었죠. 그죠? V곡이다. V곡. 반등이 V곡은 뭐예요? 이 반등이 이렇게 V곡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100%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V곡을 만든다는 거는 100% 수급이 존재하고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성. 되겠습니까? 의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여러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죠? 시장이 막 조정을 급격하게 볼 거다 막 이러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시장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반등이 이렇게 V곡으로 나올 때는, 그죠?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있다. 그죠? 그럼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주가를 이렇게 V곡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가 바보 축구 아니고서 이래 쉘이 이래 쳐박겠습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이만큼 올려놨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탄력이 상승할 때 저 V곡을 만드는 그 탄력도 셌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보는 탄력이 어떠냐면은 상승하는 탄력하고 비슷하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패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저는 시장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처박는다고 안 했어요. 네. 모두가 다 처박는다고 할 때 저는 뭐요? 제가 이러잖아. 내가 여기서 팔을 할 때 이렇게 처박는다 할 때는 전부 다 뭡니까?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처박는다 할 때는 또 처박는다 하고 참 독특하더라니까요. 제가 시황을 보는 거하고 정반대로. 그러면 뭐냐? 100명이 있다면은 99명은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 혼자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이 시황이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100% 맞으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장이 쳐박아도 수익이요 올라가도 수익인 거예요. 이 시황 자체를 전체적인 시황 자체를 엉터리로 보는, 그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허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때는 더 깨지고 상승할 때도 돈 못 벌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반등이냐. V 반등은 강한 반등이란 말이에요. 강한 반등. 그러니까 수급 자체를 모르니까 이것이 강한 반등인지 약 반등인지 전부 다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이래갖고 뭐 벌벌 긴데 이래갖고 뭐 이래갖고 이래갖다 뭐 이래 된대. 모든 걸 다 깨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그럼 지금 이 매수 주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개인들이 많이 사요. 막 이렇게 오늘도 보면 지금 뭐 거래소 시장 개인들이 한 7천억. 그죠? 뭐 코스닥 시장 한 700억. 그죠? 10분의 1이죠. 10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게 순수한 개인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 저건 순수한 개인이 아니다. 그죠? 그럼 개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 그죠? 개미는, 그죠? 벼룩도 마찬가지. 그 조그만 벼룩이 자기 몸에 한 500배 이상을 띄고, 개미도, 그죠? 자기 몸에 한 500배가 되는 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미의 특징은 뭐냐면은, 뭉쳐야만이 살 수가 있지, 흩어지면은 죽습니다. 개미를 어디 잡아와갖고 집에 혼자서 내가 이 개미 이거 참 동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개미 한 마리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 하루 한 시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직력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 이 개인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입방아를 찍는 그것도 그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봐도 저래 모르나 그죠? 여기에서 이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는 이 개인의 이 개미라는 거는 순수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순수 개인은 뭐예요? 순수한 개인은 뭐 그죠?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뭐 오늘 뭐 생계형으로 뭐 30만원 벌고 50만원 벌고 그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이 그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1억 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던 사람이 예? 1억 가지고 1,000만원 버는데도 막 만족하지 않고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 내가 아까 방금 전에 통화하면서 그러면 나 방송 안 들을 때는 돈 벌었냐니까 못 벌었대. 근데도 이제 이렇게 막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순수 개미고 되겠습니까? 저렇게 조직력 있게 이런 그림을 이래 그리는 이 지금 모두가 다 이게 지금 개미의 힘으로 됐다고 하는데 예? 뭐 동학 개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이거는 순수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 이 돈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이와 같은 형태의 돈들이 예? 2000년대만 하더라도 300조 든 것이 그죠? 600조 지금은 100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1000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돈의 어떤 회전율이 그죠? 다른 외국에 비해서 10%도 안 되거든요. 그럼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디 그저 금고에 집어넣어놓고 5만원짜리 나와보세요. 전부 다 어디 박아놓고 제가 언젠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저는 그게 무슨 뭐 호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같은 이제 감옥소에 있던 동료죠. 동료가 이제 야 내가 돈을 어디에 놔놨으니까 거기 가면 돈을 줄 거다. 그 가서 돈을 받아오너라 이랬어요. 예. 그 영화배우가 그 키가 좀 자그만하고 이름이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걔가 이제 또 갔더니 무슨 집이야. 그 건물 앞에서 경비원이 있고 막 이래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각 방에 막 돈이 어마무시하게 져여 있는 거예요. 현금이.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건물에.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어디에게도 갈 수 없는 돈이 300조에서 1000조까지 됐단 말이에요. 1000조. 지금 우리 시장 지금 얼마 2000조잖아요. 그죠? 지금 뭐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쳐가 2000조야. 자, 이 돈 풀면은 주식시장 못 올라가겠어요? 예? 이런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근데 무슨 자꾸 순수개미가 조직력이 없는 개미가 지금 여러분들 다 주식 어디서 합니까? 각자 전부 다 모니터 끼고 스마트폰 끼고 저기 어디 뭐 직장인들 어디 구석에서 막 화장실 가서 막 하고 뭐 그죠? 좀 집에서 조금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뭐 모니터 켜놓고 뭐 방구석에서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막 숨어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조직력이 없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무슨 차트를 이만큼 이래 만든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뭐다? 의도성이 있는, 그죠? 의도성이 있는, 어떤 주체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다? 조정을 봐도 쉽게 조정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수급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은, 오늘 저희들도 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들, 시젠을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98,000원, 9,000원 되게 잘 잡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수급이, 그죠? 시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시가를 잘 알아야 된다. 오늘도 이 시가를 보면서 일봉의 매수 매도 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시가의 형성에 따라서 그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게 곧 수급인데. 시가가 유지될 때는 파동 길이가 언더슈팅이 나온다. 오늘 딱 그래 됐어요. 오늘 제가 어제 사실 시간에 뭡니까 그 신풍제약하고 그죠? 비시월드 제약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상한가를 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 약했거든요. 시간에. 물론 저희들이 매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도 주당 한 5,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50%는 이익 실현을 하라고 했어요. 주당 5,000원이면 크잖아. 그죠? 이제 하고 오늘 신풍이나 비시월드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파동 라인에서 매도를 줬죠. 이렇게만 해도 거의 막 주당 잘 나온 사람은 주당 10,000원 정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주당 어제 잘 잡았기 때문에 이따 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언더슈팅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준 거. 그럼 여러분들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전부 다 이래 되느냐? 착각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래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 파동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는데 이것이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한 번 딱 흔들었죠. 어차피 한 번 거쳐가야 될 라인이 201분봉인데, 여기에서 딱 한 번 흔들고, 그죠? 종가에 이렇게 올렸다가, 좀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었죠. 왜냐면 시즌은 오늘 상한가 안 들어가면 내일 갭을 띄울 수가 없잖아. 상한가를 딱 들어가야만, 그죠? 내일 또 갭을 띄워갖고, 이제 또 전고점 돌파한다고 막 좀 벌떼같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가라는 것이, 이 언더슈팅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시가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동, 예를 들어서 시초가 같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딱 매도가 맞잖아요. 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때도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서 한 3%에서 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폭이 크니까, 얘네들 10만원 단위니까, 그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당기면서, 그죠? 이게 계속 점진적인 상한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그럼 이 시가라는 것과, 그죠? 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가, 저가, 그죠? 고가, 그죠? 종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개에 의해서 이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음선이든, 이렇게 양봉이든, 그죠? 상관없이,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이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구간은 뭐냐면, 시가, 예, 그리고 종가. 이거는 개인들이 아무리 조직력 있게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요. 시가는 뭐냐? 아침에 시가는 이 종목의 그날의 방향, 그죠? 얘가 어디로 갈 건가? 방향을 찾는 것이고, 이 종가 같은 경우는 뭐냐? 다음날 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는 에너지랍니다. 이 종가라는 거. 그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저가와 고가. 그죠? 저가는 뭐예요? 분봉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팍! 그죠? 투매. 그죠? 그 개인들이 팍 던진단 말이에요. 요리 지지를 쫙 하다가 하고 갔는데, 갈 것 같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팍! 이래 되면 뭐예요? 팍 던지잖아. 투매. 저점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점은 또 뭘? 파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래 가는데, 그죠? 이제 파동이 다 나왔어. 나왔는데도 뭡니까? 또 더 간다고 막 달라붙어갖고. 이만큼 가면 또 그래도 수익이 나고 괜찮지. 그렇죠. 요만큼 가는 거를 딱 사가지고. 그게 고가.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은 개인들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개인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오늘 방향성을 어제 시즌을 잡기는 잘 잡았는데, 오늘 회원님들 상한가까지 먹었으면 오늘 대박인데, 그죠? 그래도 뭐 먹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오늘 신풍이나 비시월드가 상당히 이제 흐름이 이제 좋을 거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사실 보면은 이 신풍제약도 그렇고, 그죠? 신풍제약은 파동이 많이 나왔죠, 그죠? 지금 비시월드 같은 경우는 파동이 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죠? 근데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죠? 매수 자리를 잡을 때 역시 똑같이 시가를 잘 봐야 된다. 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그죠? 예를 들어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 그죠?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 얘가 항상 시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시가가 여기에 형성됐느냐, 여기에 형성됐느냐, 여기에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합니까? 시가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뭐가 발생됩니까? 이 지표로 이렇게 봤을 때 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에서 뭐 얘가 잘 돼 있죠, 그죠?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요렇게. 그죠? 이제 그거 다음에는 이제 일분봉을 봐야 되겠지만, 일봉이 요렇게 딱 형성이 됐는데, 퍼센테이지가 있답니다. 퍼센테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초가는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10% 이상 드는 게 시초가인데, 시초가에서 10% 이상 들면 다 갭을 들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좀 드물어요. 시젠같이. 아침에 시젠같이, 뭐 2% 3% 이렇게 그죠? 띄워가지고 7, 8% 띄워서 계속 점진적으로 가는 저런 패턴들은 그러니까 좀 주가가 비싼 애들 있잖아, 그죠? 그런 애들은 저런 식으로 좀 잘 나오지만은 주가가 싼 애들 있잖아, 그죠? 싼 애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갭을 탁 떴을 때 이 갭이 이 갭을 이렇게 딱 뜨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갭을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애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죠? 상한가를 가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떴을 때 갭을 이렇게 떴을 때 갭이 3% 그죠? 4% 그죠? 이런 갭은 약한 갭이란 말이에요. 저가 종목들은 이게 아까처럼 3% 4% 떠가지고 7, 8% 만들고 이렇게 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다. 흘러내리지 않으려면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 돼야 되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파동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지지 라인이 짧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면은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갭이 형성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나중에 그림이 이래 멋지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종목이 그림이 바로 이래 갈지 아니면은 내일 여기서 또 한번 5일선을 이렇게 깨서 갈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이제부터는 얘는 그죠? 상당히 뭐가 중요하느냐면은 어떤 봉을 그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봉을 양봉을 내일 양봉을 그리느냐 그죠? 음봉을 그리느냐 그게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요런 식으로 그릴 거냐 요렇게 이제 양봉을 단봉을 내일 하루 쉬면서 오늘 분출했지만 그리량이 많이 분출하진 않았지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시가가 낮게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 크게 그게 없지만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되겠나요? 10% 이상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 이 애들이 그죠? 여기에서 시가가 유지할 때 되겠습니까? 시가가 유지할 때와 시가가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가 유지가 되고 이 1분봉의 캔들이 요렇게 첫 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첫 탑이 나오면서 요 라인에서 이 5일선에서 살짝 줄여주고 이 줄여주는 라인도
바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이렇게 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라인도 캔들이 5개 미만이어야 된다. 많아봐야 7개. 그럼 5분에서 늦어도 7분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돌아가야 된다. 빨리 돌아가는 애는 3분. 캔들이 하나, 둘, 3개에서 돌려줘야 돼. 이런 거는 강하단 말이야. 이런 데서 3개에서 돌려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팍 치고 나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갭을 떴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갭을 떴을 때 많이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갭을 딱 떴을 때, 시가가 유지하고, 다음 파동을 이렇게 이제, 그죠? 그려줄 때는, 얘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시가가 유지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지지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되겠습니까? 이 시간도 다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이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갭을 떴다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수급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죠? 갭이 떴는데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가를 떠서 이렇게 매수를 다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짝 눌려주는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시가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 밑에 5일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분할 매수가 돼야 된다. 분할 매수. 그러니까 그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시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라. 이건 특별한 경우.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요렇게 돼 가지고 시가를 유지 못했을 때, 요렇게 팍 밀릴 때. 그죠? 그럼 요거는 시가가 유지돼 가지고 요렇게 아주 이거는 보기 드문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인데 시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요 밑에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면은 시간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9시부터 예를 들어 저 뒤에 3시 반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상 이게 원탑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 분봉에 만드는 이런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이런 분봉을 만드는 이런 흐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든 잣대에다가 갖다 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용.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항상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제가 보는 봉은 뭐죠? 1분봉이죠. 201분봉을 터치해야 된다. 터치. 그 시간대가 얘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이 201분봉을 터치하면은 저점을 빨리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침에 일찍 이거를 터치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래갖고 몇 시 정도 되냐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면 이렇게 원탑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 201분봉이 올 때 시간이 10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9시 반 이런 건 9시 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9시에서 9시 반은 여기 201분봉까지 오지 않고 어디에서 21분봉이나 61분봉에서 바로 이렇게 턴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그죠? 아까 이렇게 갭이 떴을 때 내가 여기 저점이 어딘가, 그죠? 그걸 찾고 싶잖아, 그죠? 아침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시가를 유지하지 못해. 그럼 딱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일단, 시가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내가 매수가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300주를 샀다. 그죠? 그럼 내가 밑에서 700주를 때릴 수 있는 데는 어디냐? 201분봉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201분봉이 언제 터치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오전 중에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거는 10시 반. 11시에서 요거를 터치해주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이 가능한데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만약의 경우 그죠? 얘가 이 내려오는 라인이 늘어져 가지고 요 201분봉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죠? 그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201분봉을 내려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격을 봐야 된다. 이격.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은 이 라인들이 따라 올라가고 이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5일선 1분봉이 201분봉을 치고 내려왔을 때는 그 다음 저점은 뭐냐면 이 이격을 보란 말이에요. 이격. 이 이격이 탁 무너졌을 때 이 이격이 벌어진다. 벌어지면 어떻게 3단 하락이 진행된다. 3단 하락. 되겠습니까? 보통 3단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은 팍 툼에 나오잖아. 그죠? 요때 개인들이 많이 던지잖아. 여기가 절호의 매수 찬스란 말이야. 여기서 3단 하락.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3단 하락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요 이격을 좁히면서 요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요 경우에도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경우에도 이것이 저점이 아닐 수가 있어. 또 일봉에 그 이격이 요만큼 남아있다면은 여기서 한번 팍 찌를 수가 있다. 요때가 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찍어보세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된다 되시는 분. 예? 모르겠어요?